I'm looking forward to discussing with you the world's most profound questions. 상당히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뭔가 대화를 하면서 진짜 에이전트 모델로 뭔가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랫폼,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쫙 등장하기 시작한다. 실시간으로 내가 뭔가 음성으로 얘기하면 그걸 바로바로 반영해주고 바로바로 기억하고 있다가 뭔가 내어주는 그러한 패턴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구글의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에서 뭐 픽셀이라든가 버즈라든가 뭐 다양한 제품들을 내놓기도 했지만 역시 AI 관련된 어떤 소식들이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많은 프레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AI 발표가 구글이 발표한 AI 중에 가장 괜찮았다. 특히 제미나이 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애플 인텔리전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빨리 도입해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곧 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챗GPT가 이제 부분적으로 고급 음성 모드,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를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을까지 점차 확장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뭐 말도 빨리 하고 랩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걸 지원하는 음성 모드를 지원을 하게 됐고,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제 9월에 애플 이벤트 통해서 아이폰 16 이후로 그 이후로 또 업데이트돼서 연기는 됐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픽셀 9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온 디바이스 AI로 제미나이 나노를 돌리고 또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걸 통해서 마치 챗GPT의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처럼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구글의 많은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뭐 지메일이든 뭐든 검색이든 유튜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발표가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구글이 현재 안드로이드 구글 플랫폼 강자잖아요. 애플도 강력하지만 구글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의 제미나이 업그레이드 중에서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눈에 띄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챗GPT의 어드밴스드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성으로 뭔가를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Here's another voice I can use. You can pick me now and always make a change later in settings. I'm looking forward to discussing with you the world's most profound questions. 상당히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That is profound. Let's try one more. Or maybe you'd like to listen to a voice like this. 다른 목소리를 선택을 하는 과정이고요. But don't worry, there are more to explore. All right, let's go with this one for now. 상당히 상당히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You can always change my voice and settings later. Okay, I'm here whenever you're ready. Hi, Gemini. How are you doing? 자, 반응 속도 한번 봅시다. Hi there. I'm doing well. 약간 Thanks for 느리긴 asking. 하지만 It's always nice to hear from someone. 이 정도면 정말 준수하죠. Well, my niece and nephew are coming over this weekend. That sounds like a fantastic idea. How about doing a classic science experiment like making a homemade volcano? It's super easy. 자,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인터럽트 하려면은 탭을 하거나 아니면 말을 그냥 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웹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압을 찾는다라든가 이런 복잡한 것들을 자연어로 그냥 음성으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킨다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화면이 잠겨 있어도 바로 대화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뭔가 일일이 뭔가 뭐 키고 터치하고 할 필요 없이 드디어 음성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는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고객한테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를 주고 AI 프리미엄 플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를 써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구글 픽셀 9 사용자를 포함해서 호환 가능한 모든 휴대전화 사용자들한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점차 뭔가 어색함이 점차 줄어드는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뭐 애플 인텔리전스건 아니면 챗GPT건 이 제미나이 라이브건 점차 이제 음성을 통해서 뭔가 쉽게 명령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실행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우리 경험성이 지금 확대를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다 보니까 이거를 빠르게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음성 어시스턴트랑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결국 시리나 알렉사 같은 애들은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몇 시 알람 설정해줘 아니면 뭐 음악 재생해줘 이런 거밖에 안 됐는데,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연동해가지고 이것저것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냥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 스마트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성 그리고 편의성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상 제미나이 라이브는 그냥 뭐 챗GPT에서 이제 음성 모드로 그냥 대화하듯이 제미나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요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되겠죠.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애플은 아직 어드밴스드 모드까지는 음성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좀 복잡한 부분은 뭐 챗GPT한테 이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요 부분은 아직 애플이 조금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공개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캘린더라든가 Gmail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구글이 워낙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 내에서 기본 앱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앱들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바로 제미나이랑 연계를 해서 음성을 통해서 바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음성 비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데모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여기 한국 편의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인데 요거를 캡처링 해가지고 그냥 비디오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바로 스윗 포테이토 김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나열해 줄 수 있는, 이게 또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연동을 잘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또 이제 뭐 시각이라든가 이제 청각에 어려움이 좀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니까 또 AI가 또 이제 서포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커버리지가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지금 이제 핫한 게 이 멀티모달 기능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으로 찍어갖고 저렇게 물어보는 데모를 바로 시연했는데, 지금 이게 핫한 이유가 데모를 3번이나 시도를 해서 겨우 성공을 시켰어요. 내 캘린더를 체크해가지고 이것저것 정보를 뽑아줘 해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데모가 뭔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쩍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저기 내용들을 찍어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Check my calendar and see if I'm free when she's coming to San Francisco this year. 이제 음성 인식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제발 되라 제발 되라 제발 되라 제발 되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됐어요. 그래갖고 다른 휴대폰으로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체킹을 해가지고 구글 태스크를 등록을 한다. 저것도 구글 캘린더랑 연동해가지고 뭔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게 다 이제 멀티모달리티로 이제 이미지, 음성, 뭐 모든 것들이 다 인식이 되는 모델을 쓰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비디오를 바로 인식해가지고 뭔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다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들, 예를 들어 스크린샷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쫙 모아서 보여준다라거나 아니면은 개인정보들을 이렇게 윈도우에서 특정한 것들을 서치하는 기능처럼 내 개인정보를 온 디바이스로 처리하고 해주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의 AI, 애플의 인텔리전스와 구글 제미나이를 비교를 하면은 뭐가 더 나을까 이쯤에서 궁금하잖아요. 먼저 구글이 선빵을 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아무래도 구글, 애플 둘 다 텍스트나 비디오나 오디오나 모든 것들에 대한 입력 모드를 지원을 한다는 거죠. 즉 멀티모달리티를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정보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애플은 예전에 제가 페럿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작은 모델들을 막 모아가지고 온 디바이스로 처리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한다고 예전 영상 설명드렸죠. 애플 AI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제미나이 나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것저것 MOE 모델, 그러니까 믹스 오브 엑스포트 모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AI 쿼리 기기를 AI 쿼리가 오면은 바로바로 이제 적절하게 맞춰갖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데이터가 이제 더 필요하면은 이제 클라우드로 이동을 해가지고 제미나이 클라우드 서버용 기반으로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 이 휴대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픽셀 9 시리즈도 스탠다드 모델이랑 프로 모델이랑 엑스라지 모델 이렇게 3등급으로 돼 있는데 기본 D램 용량이 12기가나 돼요. 그리고 제일 높은 게 16기가가 되니까 그만큼 D램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으로 짱짱하게 넣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애플도 온디바이스 AI로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AI 모델도 여러 가지 쪼개갖고 작게 넣었지만도 일부 작업은 이제 챗GPT한테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죠. 구글은 제미나이로 다 갖고 있으니까 제미나이 나노도 갖고 있고 제미나이 뭐 1.5 프로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애플은 또 개인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프라이베이트 클라우드를 쓴다라고 돼 있죠. 예전부터 애플은 이제 그 Secure Enclave라고 이제 하드웨어 IP로 이 개인 정보를 따로 처리하는 하드웨어를 레디를 한 다음에 처리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그래서 역시나 개인 정보를 중시하는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애플은 또 영어만 또 쓰는 것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개 이상의 언어
입력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이것저것에 이제 파고들 때는 구글이 좀 더 앞서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도 제미나이를 도입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구글은 일단 이제 뭐 텍스트 생성이라던가 뭐 Gmail, 닥스 이런 것들이 구글이 만든 앱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폰에도 쓰이잖아요. 저도 쓰거든요. 저도 아이폰에서 사파리 안 쓰고 크롬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구글이 만든 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쓰게끔 하려면 애플도 어느 정도는 제미나이를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구글이 약간 좀 이제 이것저것에서 다 쓰일 수 있도록 좀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텍스트를 작성한다거나 뭐 텍스트를 생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글 앱과 연동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든 iOS든 다 양쪽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플랫폼의 어떠한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애플은 아이폰 자체에서 자기 앱들만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다가 구글은 이제 픽셀 스튜디오라고 온 디바이스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이런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치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건데 이런 게 또 이제 딥페이크라든가 뭔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좀 이제 신경을 썼다라고 예전에 이제 또 사고가 있었으니까 좀 더 주의 깊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도 근데 사실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비슷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좀 스타일 선택이 구글만큼 이제 다양하진 않지만 애플도 이제 조금 더 따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구글이 여러 가지 플랫폼 입장에서 뭐 이미지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 좀 AI로 되게 강력하게 써왔잖아요. 그런 플랫폼 강자다 보니까 특히 그러한 앱들이 또 iOS에도 쓰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구글이 요 AI 온디바이스 AI 경쟁에서 또 약간 또 먹고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겠네 라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니뭐니 해도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구글 라이브 모드 요거입니다. AI랑 실시간 대화를 한다라는 게 바로 AI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건데 애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준비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말을 끊고 얘기를 한다거나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구글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바로바로 에이전트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지금 안드로이드가 좀 더 앞서 있지 않나? 라고 들리는 것도 있고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애플이 약간 연기를 한 것도 이런 완벽한 어떠한 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놓기에는 지금 아이폰 16 모델에서 조금 이제 늦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제 약간 구글 측에서 좀 들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애플은 또 유럽연합하고 계속 이렇게 EU랑 이렇게 좀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일부 기능들이 또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애플은 또 아이폰 뭐 계속 우기고 다니다가 유럽 시장에서는 확장을 못할 텐데 그 와중에 구글은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애플도 강력하지만 구글도 만만치 않다. 요거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구글에서 본 AI 기능 중에 이번 발표야말로 가장 좀 와닿는 AI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뭐 서치 엔진으로 해서 구글 뭐 AI 오버뷰라든가 이제 요약해주는 기능이죠. 이런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자주 쓸 것만 같은 것들을 서비스로 일찍이 점점 출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또 점차 이제 확대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플랫폼을 쥔 자들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약간은 느낄 수 있지 않나. 계속 동네북처럼 구글이 이것저것 막 계속 막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약간 좀 이제 반격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다가 제미나이 라이브가 단순히 그냥 AI 비서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글이 잘났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AI 비서 그러니까 기존의 AI 비서를 다 갈아엎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에 AI 비서가 등장하겠구나라고 이렇게 뭔가 딱 신호탄을 쏘는 사건이 바로 이번 메이드 바이 구글 발표가 아니었나 싶고요. 단순히 그냥 명령만 넣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도 가능한 세상이 됐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전자기기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음성으로 뭔가 대화를 하면서 진짜 에이전트 모델로 뭔가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구글 플랫폼,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쫙 등장하기 시작한다 라는 점이 의미가 깊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멀티모달리티를 온디바이스로 굴릴 수 있다. 드디어 그냥 온디바이스 세상이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하이빅스비, 시리아 이런 거 잘 안 불렀는데 이제는 마치 뭐 옆에서 코치가 한 명 달라붙은 것처럼 아니면 비서가 달라붙은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나랑 얘기하면서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는
온다는 거죠. 그렇게 왔으면 좋겠고 굉장히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게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내가 뭔가 음성으로 얘기하면 그걸 바로바로 반영해주고 바로바로 기억하고 있다가 뭔가 내어주는 그러한 패턴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손으로 하는 제약보다 대화를 통해서 뭔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장점은 마치 우리가 채팅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전화하면서 아니면 줌 미팅하면서 바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랑 약간 다른 게 애플 인텔리전스는 주로 개인정보라든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기존의 iOS와 일관되게 뭔가 조금 더 나아진 거를 제공한다라는 애플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약간 더 이제 사실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조금 더 개인화되고 그 개인화 커스터마이징 된 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던 것들,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유튜브 보고 있는데 뭐 불닭볶음면이 있는데 요거를 때 바로 하면은 뭔가 검색해주는 그런 내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접근에서 뭔가 좀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AI를 통해서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서 뭔가 사용자 습관을 다시 좀 재정의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았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아이폰에도 이 제미나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먹어질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기능에 대한 거,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현재 플랫폼을 가진 자들이 기존의 플랫폼의 강인함을 통해서 AI를 얹혔을 때 얼마나 더 견고해지고 핵심 역량이 강해지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안대공학 인스타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련된 테크 소식들 이렇게 전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뭐 그냥 짤막짤막한 영상들이나 재밌는 것들도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춤추는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올 테니까 많이 팔로우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